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네이버에 있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요 얘기를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 카페가 있는지 모르셨다라고 하면서 어, 판도라 격리 실무는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는요, 우리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좋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도 좋은 자료 많네요 라고 하시는 그런 카페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한 장점이 저희가 이거 답변을 초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전문가들이 달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답변을로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법인세 안 분 이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이해,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장님과 격리분들이요, 2월 이익잉여금 처분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처분 프로세서는요, 처음에는 관리 외 수입 및 비용을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으로 분류해서 기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회계 처리를 하실 때 회계 처리 시에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 공동 기여분을 이렇게 나눠 놓고 계시죠. 입주자 기여분은 소유자 기여분이고 공동 기여분 소유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하시는 단지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동기여분과 입주자기여분으로 나누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회계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다면 편리하시겠죠. 만약에 비용을 나눠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비용을 매달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렇게 입주자 기업 수익 공동기여 수익과 입주자 기여 수입을 수입대 비용으로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을 그 2월 이익금을 처분할 때는 전기 2월 이익금과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으로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실제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지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리의 수익과 관리 외 비용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 기업분별 법인세 비용을 작성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작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법인세 비용 전표를 기재하는데 법인세 비용 대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를 이 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전표를 왜 작성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입주자 기여분과 이렇게 공동기여분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는 이유는 얘가 그 해의 관리 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해의 모든 수입에서 비용을 빼기 위해서 수입에서 그 해의 관리의 비용을 빼서 순수한 당기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법인 그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 기여분에 안분을 하느냐? 왜 나누냐? 쉽게 얘기하면 왜 입주자 기여분에 대한 법인세와 공동 기여분의 법인세를 나누어서 기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입주자 기여분은 어디로 가죠? 장충으로. 공동 기여분 남은 건 어디로 가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예비비 적립금으로 가기 때문에 각 모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각각 정당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규약에 따라서 처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각각 순수한 법인세를 차감을 해서 순수한 당기 순이익을 산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적립금, 장충금이나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 등으로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입주자와 공동기업을 명확히 분리하여서 처분하는 이유는 수익의 원천에 따라서 혜택을 받은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12월 31일 날 법인세 비용을 작성했을 때까지는 여기까지 완료가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12월 30일 날 법인세 비용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딜까지일까요? 그때는 여기까지 완료가 된 거겠죠. 여기까지. 법인세를 안 썼을 때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 완료가 된 거고, 법인세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완료가 된 거다라는 거죠. 12월 31일 날 법인세 전표를. 그러고 나서 이익잉여금을 여기다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을 이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 내용을 관리규약에 따라서 이미 계산을 해놨는데, 요 법인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법인세 계산을 할 때는 수익사업, 즉 우리가 부가세 신고한 금액만, 이 부가세 신고한 금액만 가지고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외 수익과 관리의 비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만 칠해 놓은 거는 이게 수익 사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재활용 분리수입, 정기검침 수당 수입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단지엔 이게 관련 비용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재활용 분리수거 수당과 정기검침 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죠.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때는 여기를 0원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지는 급여에 넣어서 원천세 신고를 했어.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 그래서 나는 관련 비용으로 여기에 이렇게 빼줄 거야 라고 기재한 겁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각각 공동기업 대 입주자 기업으로 각각 나누어서 수입에서 비용을 빼주고 나니까 이렇게 손익이 나왔죠. 이 손익을 모두 다, 원래는 여기에 9%, 즉 법인세 비용을 곱해주는 건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뭐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 오피스텔 같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불가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빼줬는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은 안 된다. 요걸 안 빼주고 11105705 705 자체가 그냥 과세 표준액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목적 송금 산입액을 뺀 금액이 과세 표준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자 수입의 100%를 빼주고 기타 소득은 50%만 빼주기 때문에 위의 도표에서 계산 시에 이자 수입이 아예 여기 안 써 있죠. 그 이야기는 넣었다 뺐다 하면 복잡하니까 아예 안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자체를 그냥 기타 수입의 50%만, 요 손익의 50%만 빼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대상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고유 목적,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능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아파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가, 오피스텔 등 영리법인은 안 되고 혜택은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소득의 50%를 송급 산입해서 이 세금을 과세 표준액을 줄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정한 준비금은 반드시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고유 목적이라는 것은 장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관리비 차감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등으로 사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입금 산입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과세 표준액에 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법인세는 요 과세 표준액의 9%이기 때문에 요 과세 표준액 자체가 요게 올라간다. 700이다. 그럼 여기에 9%면 법인세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데 몇 년 이내에 써냐? 5년 이내에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가능하고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소득의 50%를 송금 산입해서 법인세를 줄여주고 설정해 놓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5년 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입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눌러주시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표를 해서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입주자 기업원과 공동기업을 나누어서 관리의 수입에서 관리의 비용을 빼고 그 해의 관리의 비용인 법인세 비용까지 빼면 순수한 단기순이익이 남고 이 순수한 단기순이익에 따라서 이 장기수원 충당금을 장기수원 충당금이 아니라 이 단기순 이익을 규약에 따라서 입주자 기업원에 대해서는 장기수원 충당금이든 아니면 기타 규약에 있는 대로 처분하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입으로 사용료로 혹은 수선비나 아니면 수선 적립금으로 모아라 혹은 어떤 단지는 관리비 예치금으로 하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업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 적립금인데 예비비 적립금이 없이 그냥 여기 사용하는 우선 지출 항목인 이 관리의 비용에서 예비비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법인세를 빼는 이유는 2025년 법인세 관리외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야 순수한 단기순이익을 처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제가 결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